네. 10년 만에 우리 자유우파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소식 전하면서 단일 후보로 선출된 조전혁 후보 그리고 단일화에 승복한 안양옥 후보와 홍우조 후보 그리고 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 과정을 어쨌든 수습하는 데 성공한 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들께 제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우리 조전혁 후보 모시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뭐 그 사이에 살이 좀 빠졌나? 누구 뭐 마음고생이 뭐 그렇게 심했습니까? 예, 뭐 솔직히 좀 마음고생이 심했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전날 밤까지만 하더라도 네. 야 이거 후보 단일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이제 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는 네. 제가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투표로 단일화해 주십시오. 유권자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사실 호소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하.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안양호 후보가 먼저 전화 왔고, 그다음에 홍후조 후보가 전화 와가지고 단일화 그 장소 산림회관 그게 나가서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사실 또 긴가민가했어요. 예. 그럼 뭐 1시간 전에 해놔놓고 캠프를 가면 또 다른 소리 갖다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랬죠. 네네. 근데 하여튼간에 다들 나와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훈훈하게 단일화 마무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그 두 분한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크게 이제 촉매제가 된 게 뭐니 해도 또 우리 박선영 의원님이 출마 포기를 다 해주시면서 우파 단일화를 다 이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박선영 의원도 굉장히 큰 역할을 다 하셨다. 사람들은 아마 그걸 모르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출마 포기를 하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오늘 후보 등록하셨어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전혁 교육감 후보 이제 선거 캠프가 꾸려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박선영 교수나 또 안양옥 회장이나 홍우조 교수 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이 선대위를 꾸리고 네. 같이 선거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예. 지금 박선영 의원님한테 제가 이제 아직 못 물어봤고요. 조만간 이제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우선 네. 안양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고요. 오늘 또 사실은 그 김영배 후보라고 그 두 명이 더 있다고 그러던데 보통 두 명이라고 두 명이 그러는데 아닙니다. 두 명이 아니고 예. 한 명입니까? 저는 한 명이라고 이제 보수로 분류될 수 있는 또 다른 후보가 네, 김영배 네. 후보 예, 그 한 명이다 이거죠. 성결대학 교수인데요. 예. 오늘 2시에 단일화 해가지고 이분 역시 이제 제 선대위의 이제 위원장으로 그래요? 참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은 정말 그 결론이 났어요? 예. 잘 됐네. 예. 사인도 다 하고 아하, 이분은 예. 이제 출마 포기를 다 하시고 네, 제 네. 선대위원장직을 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다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나는 언론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게이트키핑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화면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윤호상 후보라고 그런 사람이 서울미술고 이제 예. 교사를 갖다 한 분인데 네. 이분을 갖다 자꾸 이제 보수 후보라고. 보수 후보라고. 그래서 단일화 후보가 단일 후보가 아니라고. 네. 예.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서 게이트키핑을 갖다 잘못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이제 단일화는 어떻게 되느냐. 아하. 거기는 뭐 단일화를 자기가 드랍 해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사람들 워낙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는 뭐 단일화 대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그 2년 전 같은 경우에도 네. 나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단일화 하지 않고 네. 끝까지 이제 자기 길을 갖다 갔습니다. 네, 따로 갔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은 이제 중도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중도인지 아니면 좌파인지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그 분들. 최소한 우파는 아니다. 저는 우파는 아니라고 자유우파는 아니다. 우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 지금 서울미술고 같은 경우에 교장을 하면서도 그 서울미술고의 정교조들이 꽤 드센 사람들입니다. 아하. 근데 그 드센 이 정교조 교사들하고만 꿍꿍이 먹고 학교를 다 엉망으로 운영을 다 했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보수 언론에서 서울미술고 가서 한번 취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분이 정말 우파로 될 수 있는 분인지. 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더 길게 얘기하실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당 공천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그 혼선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언론이 뭐 지것들 마음대로 써제끼면 그게 또 사실인 것처럼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것도 마음대로 써제끼도 좋은데 제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좌파 같은 경우에는 네.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보수 우파로 그냥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분류 안 된 사람이라도 좀 빼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립니다. 일단 우리 자유우파는 여러분들 우리 자유우파는 완전히 단일화됐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조전혁이다. 네. 딱 단일 후보가 됐다. 예. 그렇게,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위에다 알려주세요. 주위에다가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국과 전 세계에 이제 계시니까 이 지인들 중에 서울에 뭐 지인 한두 번 없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좀 전화로 알려주시고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자유우파 단일 후보 조전혁 이렇게만 알려주셔도 돼요. 네, 그렇게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 저 좌파 쪽에는 뭐 정근식이라고 하여튼 그 사람이 무슨 저 좌파 후보라고 단일화됐다고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그쪽도 지금 단일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 뭐 조기숙 교수 아직 드랍 안 했어요? 조기숙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보선 후보라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정교조 중심으로 좌파 세력 주력이 지금 정근식을 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플러스 하여튼 이재명 세력. 예. 네, 그래요. 사실은 이재명이 낙점했다고 정근식이를 맞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낙점했으니까 광노현이를 제끼고 정근식이가 됐겠지. 사실은 뭐 정근식이는 아마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은 도대체 이제 서울교육감을 출마했다 한다면은 그 전에 무슨 이 교육 관련해서 활동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경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좌파 진영에서 이 멘토 역할을 갖다 했고 물론 뭐 이게 대학 교수 출신이니까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학 교수도 저기 어디 조선대인가 전남대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력 좀 찾아보세요. 서울대 교수도 한 것 같은데 주로 그쪽에서 교수를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요 경력이라는 게 뭐 사회학과 교수고요. 그리고 뭐 무슨 4.3 연구 뭐 또 5.18 진상 규명 뭐 이런 것 쪽이에요. 뭐 저기 그 과거사위원회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근식이 본인은 뭐 대단한 경력이라고 내세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육 관련 경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교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이분한테 사실은 못 이기면 제가 이 속된 말로 좀 쪽팔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만 하더라도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교육시민사회단체를 갖다 쭉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관련 현안들을 항상 제가 챙겨왔었고 네. 국회 4년도 저는 교육위에서만 4년을 갖다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정교조랑 싸우느라고 일부러 교육에 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이 정치를 갖다 한 이유도 대한민국 교육을 갖다 꼭 바꿔보겠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했었고요. 또 이제 뭐 이 제가 대통령 인수위 활동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이제 사회교육 쪽을 갖다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국가의 이제 그 교육 정책 같은 걸 갖다 수립을 갖다 하는데도 제가 일조를 갖다 했었고 참여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의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갖다 맡으면서 서울에 이제 그거는 교육 정책이 아니고 교육 복지 정책이 되죠. 아, 예. 일반 시민들이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서울론 사업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다 입안됐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한 20년 동안 그 이 교육 부분을 갖다 이제 손을 놓지 않고 있어서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데 네. 이분은 그냥 뭐 거의 깡통 알겠어요. 같아요. 예. 그거 확인이 됐어요? 네, 서울대에서 한 18년 정도 교수했고 전남대에서 한 17년 정도. 예, 그렇죠.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전남대로 내려가서, 예. 아, 전남대를 먼저 하다가 서울대로 왔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예, 그리고 주로 뭐 활동한 이력이 무슨 교육 관련 이력은 아닙니다. 뭐 예, 이런저런 예, 활동은 했는데, 자, 뭐 그 정도로 하죠. 이게 이제 조희연이가 한 10년 했습니까? 교육감을? 예, 그 10년 하면서 서울 교육을 완전히 망쳐놨다면서. 엉망이죠. 예. 예, 그 교육감 되면 이제 그런 거부터 우선 청소할 거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또 재건할 거 재건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씨를 갖다 뿌리는 정도의 네. 이제 정책들 갖다 그 본격적으로 제가 교육감이 돼서 할 정책에 씨를 뿌리는 것 정도. 그런데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네. 조희연을 갖다 포함한 이 교육 좌파들이 교육청에 심어놓은 그런 그 이 각종 암초, 뭐 지뢰, 폭탄 이거 제거하는 하여튼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들은 어딜 가든 네, 조직에 스며 들어가는 거를 잘해. 네. 그리고 그게 또 자기네 밥그릇이랑 연결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주 악착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사실은 조사를 갖다 해야 되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서울시 다시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좌파 시민단체에 예. 무려 1조 조간 없는 돈을 갖다 지원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좌파 시민사회단체가 그 이 서울시에 소위 빨대를 갖다 다 꼽아놔놓고 거기서 땀을 쪽쪽 다 빨아먹었는데 서울시 교육청도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좌파 활동가들한테 돈을 갖다 줬어요. 예.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뭐 별 시시껄렁한 걸 갖다 강의랍시고 그 하면서 박원순이랑 조희연이가 둘이가 쌍둥이 워낙 그 예. 짝짝꿍이 잘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 둘이가 뭐 참여연대 이런 거 만드는 초기 그 멤버 결성한 멤버이기도 하고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잘 맞았을 뭐 거야. 아름다운 가게 뭐 이런 거 통해가지고 예, 이제 예. 쪽쪽 빨아먹는 것도 굉장히 잘 하는데 그 꽂아놓은 빨대들이 다 제거를 다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쉽게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일들은 좀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러면 문제는 이 좌파 교육 카르텔을 처부수고 해체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 아니 뭐 그것도 해야 되고요. 예.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네. 서울의 이 학부모들이 깜짝 놀래요. 그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서울 아이들의 기초학력 그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교육 수준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수준. 미달 수준이 최상위. 허허 예.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서울에 이제 이 학력이 떨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력을 빨리 하여튼 제자리 찾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좌파들은 시험을 갖다 재학시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피터 드러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측정해야지 평가할 수 있고 평가돼야지 개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측정이 안 되고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 이 회사 경영하고 이야기가 하면은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불량 교육을 갖다 해왔다. 예. 그래서 이 퀄리티 컨트롤 하는 방법을 서울교육청에 빨리 그 도입을 갖다 해야 된다. 그건 쉽게 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장 목소리 중에 어떤 목소리들이 제일 많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저기 그 혁신학교 빨리 좀 폐지해달라. 혁신학교 없애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정교조가 내세우는 또는 정교조가 후원하는 교육감들이 내세우는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시그너처 정책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혁신학교 정책과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 두 개가 모두 다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은 이미 이렇게 평가를 다 하고 있어요. 혁신학교 저기는 학생들 공부 안 하는 학교. 그 교사들은 쓸데없는 것을 수업이랍시고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낮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고 학력도 낮고요. 또 한 가지가 어떤 학교는 이제 요즘은 혁신학교 정체가 밝혀져 가지고 혁신학교로 이렇게 그 지정이 되면은 학부모하고 지역민들이 그 학교에다 그냥 저기 그 건조 화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뭐 수백 개를 갖다 그냥 쫙 그래요. 설치를 갖다 합니다. 그 얘기 뭔가요? 뭐 혁신학교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혁신학교를 없애고 네. 또 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달라. 이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목소리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빨리 좀 없애달라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예. 이제 어쩐다 뭐 학생들이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뭐 기본인데. 그건 기본이죠. 그 좌파들은 그 기본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그렇습니다. 말해서. 자, 네. 수능이 49일 남았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교육 개혁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교육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육 개혁의 첫 출발점을 킬러 문항 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제 수사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크게 좋은 평가를 다 하기는 좀 힘들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 학업이 이제 최고 수준에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쉬워졌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중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 정도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난이도를 갖다 가진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변별력 변별력을 그렇지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문항들이 좀 늘었는데 그 문항들이 좀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개 보면 이게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그러는데 매력적인 오답을 일부러 유도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뭐 저기 이 답이 명확하지 않다 정도로 이야기가 하는데 좀 더 심하게 말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더 어렵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킬러 문항을 없애고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 밖에서 어려운 문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없애서 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가되 변별력은 높여야 되니까 지금 이 개혁 초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게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교육 카르텔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이제 이 경제학자로서 그 역사를 갖다 통해서 배웠고 실제 이제 이 세상을 갖다 통해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교육은 교육의 정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교육은 교육의 암 시장이죠. 그래서
보통 암시장이라는 것은 정규 시장이 제 역할을 갖다 못하면 암시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타겟 자체를 이 암시장을 갖다 없애는 걸 갖다 타겟으로 갖다 해가지고 어떤 정책이 디자인 되면은 그 정책은 반드시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암시장 단속으로는 네. 시장 정상화에 약간의 도움은 될지 예. 몰라도 그게 본령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본령은 시장을 뭔가 정상화하는 것이 더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이 시장을 갖다 정상화 갖다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이제 퀄리티 컨트롤 갖다 이야기를 갖다 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학교의 경쟁력을 갖다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경쟁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항상 경쟁에서 생깁니다. 네. 그래서 학교가 경쟁을 갖다 하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기 위해서 경쟁을 선생님들끼리 경쟁을 하고 네. 선의의 경쟁. 예, 그런 시스템을 갖다 만들어 주면은 정규 시장이 작동을 갖다 하는데 네. 지금 그건 좋은 경쟁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경쟁만 합니다. 네. 그건 뭔가 하면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만 경쟁을 갖다 하고 학교는 그냥 팔짱 끼고 있고요. 교사들도 그냥 뭐 저기 헬렐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뭐 저기 선생님들이 나빠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사들만큼 사실은 뭐랄까 자질이 높은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 드뭅니다. 그 높은 자질의 선생님들을 시스템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경쟁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가야 된다. 예. 저 같으면 예.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또 우리 시청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적어도 킬러 문항을 고리로 해서 그 수십 년간 독보소처럼 우리 이 교육을 왜곡시킨 사교육 카르텔을 먼저 이 철퇴를 가해서 해체를 했으면 지금 조전혁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는 공교육 영역에서의 시스템 정상화를 통해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력 신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가 좀 더 심층적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왜 교육부가 그걸 안 하고 있냐. 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많아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시간이 좀 됐네요. 앞으로 서울시 교육감이 되고 나면 두 가지 하나 시급한 과제와 또 중장기 과제가 있을 것 같으네요. 하나는 시급하게 조희연 10년, 박원순 조희연 이 커넥션에 의한 10년 동안 부식됐던 이 좌파 카르텔을 척결하는 거. 서울시 교육청에서부터 네. 그리고 각종 이 빨대 꽂고 있는 그 교육 관련 좌파 단체들을 척결하는 게 네. 우선 시급하고 아마 그거 하려다 보면 예전에 정교조랑 싸우듯이 막 피범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 하겠다고 지금 출사표 네. 던지신 예, 거니까 뭐 그리고 나서 어렵다고 겁내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제대로 된 교육 개혁으로 나가기 위한 문을 열겠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하나만 좀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우리 애들 뱃속에 들어갈 것들, 우리 애들 머릿속에 들어갈 것들 중간에 뺏어먹는 자들입니다. 예. 그거 우리가 그냥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좌파 교육이 십몇 년입니다. 그동안에 서울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컨택을 갖다 하는 많은 서울의 유권자들, 서울의 학부모들, 서울 교육은 엉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조정을 갖다 선택해 주십시오. 화끈하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교육 정말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10년 만에 자유파 단독 후보가 됐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감 후보 조정혁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